경기 북부와 남부의 사실상 균형 발전의 지표에도 사실 복지 그리고 우리 의료 취약 계열에 대한 부분에도 큰 차이가 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는 평균 연령형 사망률과 그리고 기대 수명 격차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경기 북부 최북단에 있는 연천과 동두천에 있는 지역은 육지 위에 섬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의 어떤 취약지역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에 열악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굉장히 연천, 동두천, 양주, 부천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인 동천도 말할 것 없고요. 사실 연천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연천에 있는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휴전선이 옆에 있고 연접해 있으면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네들 가장 힘든 게 이제 이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대, 특히나 병원 응급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동두천에 소재되어 있는 흉모병원이 한 40%가 연천 환자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사실상 어떻게 연천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이거 해결해야 될까요? 이 연천 국민들이 바라는 중에 이거에 대한 해소를 의정부 의료원 신축 이전 시 연천군 보건의료원을 분원으로 해서 현행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 계시거든요. 연천이나 경기 북부에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도 사실 그 TF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정책 관련한 몇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정책의 큰 기조에는 바람직했고 문제가 없었지만 이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등이거나 형평적이지 않았거나 약간의 억울한 일이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했고 그 결과 몇 가지 기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준을 바꿔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가져가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마스터 통장이라든지 또 외에 일하는 청년 통장과 관련한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도민이 주는 세금으로 일하는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년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이게 지금 2배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서도 사실은 이게 마스터 통장의 취지를 봐서라도 소상공인이 감소하더라도 소폭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유지했어야 되고 보는데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 원인도 붙여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이 청년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사회로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 예산이 먼저 세워졌고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울 때는 그냥 만 24세 전체 100%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쟁점이 그거였어요.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3년으로 정해진 거고요.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되짚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한 후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 선정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적합성과 합리성의 과정을 잘 따져서 추진하여만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와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네,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적이 왜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많은 무리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계획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적절성에 대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성명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이게 수단입니다. 농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 질문했습니다. 사실 8당호 원수는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얼마 전 수자원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원수가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집을 오게 되는데 수도관이 노후되면서 오염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 좋은 질환 좋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관 교체 사업은 계속됐었는데 올해 좀 안타깝게도 조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을 내고 올해 17,8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게끔 계획을 잡았던데 최소 3만 세대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대폭 확정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돗물을 좋게 만든다고 해도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다면 우리는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감에서 꼭 증액돼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도에 18,000세대 하신다고 36억을 하셨으면 그럼 2022년도에는 62,000세대 하실 건가요? 아유, 저기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기건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20일 조례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세워놓으니까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부부장님하고 얼마 전에 팔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갔을 때 떠보니까 정말 원수가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노력이 많으셨다는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도관 오염 때문에 그 품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깝고요. 먼저 저희 경기도 교육청 내 학생 수가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10명 이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이 엄청 많습니다. 2명과 3명이 있는 유치원에 교사 1명과 방과후 돌봄 교사 1명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문화가 있습니다. 또래 문화를 접하면서 인지력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유아 시기에 2명이서 수업을 하고 보육을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교육 환경입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병설 유치원의 적정 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하고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 학교가 교사들 때문에 학교를 만듭니까? 아니면 학생들 때문에 만듭니까? 병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3명 가지고 한 학급을 유지하고 있고 경기교육청은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안 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2-3명 있는 병설 유치원은 인근으로 통폐합을 시켜주시고 이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양공업고등학교는요 264명 모집에 122명 모집이 됐고요. 경기 폴리텍 고등학교는 154명 모집에 83명이 모집됐습니다. 50%도 안 돼요, 모집률이. 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던지 아니면 여기 남는 선생님들 전국 중학교로 보내셔서 학생 모집 유치 활동을 좀 시키시든지요. 초등돌봄 교실이 방학 동안에 2시 반까지 운영됐던 것을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우리 워킹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학교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하고 잘 정리를 해서 그 대상자인 학부모와 아동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자세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평소 때는 5시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방학 때 2시 반까지 하는 곳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방학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님이 대부분 직장맘인 경우가 많거든요. 돌볼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초등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는 대부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공개 자료 요청을 해서. 네. 그런데 경기도만 대부분 2시 반까지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홍보대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최대한 경기도민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좋은 정책을 서로 나누는 협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제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가동을 중지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의 염려 때문에 또 미세먼지를 흡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당국이 조금 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어야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이다산 현장 지원 관련돼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료마당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회 건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3개 교육 지원청을 다니면서 보니까 각 교육 지원청별로 교육 철학이 묻어나 있는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좀 특색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